당근마켓 많이들 쓰시죠? 중고 거래하러 들어갔다가 광고처럼 보이는 글도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거기에 유명한 브랜드들 광고도 많이 보이죠? 이 말은 결국 이제 당근마켓이 성과가 검증된 광고 매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지금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실제로 고객 DB를 확보할 수 있는 세팅 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DB 전문 광고 대행사 마케팅 레버리지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세팅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당근 광고로 고객 DB를 확보하는 실전 중심의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세팅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광고를 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구글에 당근 비즈니스를 검색해서 맨 위에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총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가입해주세요. 계정이 만들어지면 이제 비즈 프로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즈 프로필을 꼭 만들어야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광고를 누가 어떤 가게에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캠페인 목적을 고를 때 비즈 프로필 알리기라는 목적을 고른다면 이 비즈 프로필이 필수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두는 게 편합니다. 비즈 프로필 이름은 브랜드명 플러스 업종 플러스 지역까지 한눈에 어떤 가게인지 알 수 있게 적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터카 정비 구로점 이렇게 입력하면 광고 승인도 빨리 되고 고객이 보기에도 훨씬 신뢰감이 생깁니다. 이어서 업종이랑 주소까지 입력하면 프로필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매장 외관 사진이나 브랜드 로고 등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깔끔하고 명확한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객이 실제로 볼 수 있는 매장 사진을 등록해줘야 합니다. 최대 2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꼭 20장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지만 한 장에서 3장만이라도 신뢰감 있게 올려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소개글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적어주세요. 전화번호는 선택이지만 여기에 적힌 번호로 문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적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체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여기서도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SNS 링크에는 인스타, 유튜브, 랜딩페이지 등 외부 링크를 넣어주세요. 단, 랜딩페이지가 광고 내용과 무관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다 작성하고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 왼쪽에 로고를 눌러주면 방금 만든 비즈 프로필이 보여줄 겁니다. 이제 광고를 만들기 위한 광고 계정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광고 계정은 쉽게 말해 광고를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합니다. 당근에서는 광고 세팅 방식이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새 광고 계정 버튼을 눌러보면 간편 모드와 전문가 모드가 있죠. 간편 모드는 정해진 틀 안에서 빠르게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를 세밀하게 운영하거나 분석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 모드는 광고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이렇게 구조화된 방식으로 광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B 업종의 경우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성과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 모드를 꼭 추천드립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계정 이름이랑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광고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상단의 로고를 눌러서 홈 화면으로 돌아오면 방금 만든 광고 계정이 전문가 모드에 보일 겁니다.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캠페인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캠페인은 쉽게 말해서 이 광고를 왜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진행할 건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총 5가지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중 DB 업종에 잘 맞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웹사이트 늘리기. 둘째, 리드펌으로 고객 확보하기. 먼저 웹사이트 전환 늘리기는 고객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예약 페이지나 홈페이지 같은 랜딩 페이지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반면 리드펌으로 고객 확보하기는 홈페이지가 없거나 당근 안에서 바로 문의를 받고 싶은 경우에 씁니다. 고객이 광고를 보고 연락처나 희망 일정 같은 정보를 직접 남길 수 있는 신청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대표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잘 맞을지는 직접 테스트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둘 다 만들어서 비교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웹사이트 전환 늘리기를 선택하면 전환을 어떻게 판단할지 정해줘야 합니다. 총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는 DB 업종이기 때문에 잠재 고객 수집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면 문의하기, 상담 신청 같은 행동이 광고 성과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광고가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학습됩니다. 자, 이제 전환 추적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코드는 광고 클릭 후 고객이 실제 행동을 했는지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전환 추적 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환 추적 관리 페이지로 오실 텐데 전환 추적 코드 추가를 눌러서 이름이랑 웹사이트
페이지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아이맵을 많이 쓰시니까 아이맵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URL도 아이맵에서 만든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코드를 복사해서 아이맵 헤더 코드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이맵 환경 설정, SEO 검색 엔진 최적화로 들어가서 헤더 코드에 방금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 코드는 랜딩 페이지 도착까지만 추적하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약 완료, 상담 신청 완료 같은 신청이 끝난 페이지가 따로 있다면 그 페이지에서도 전환 코드를 한 번 더 심어줘야 실제 전환까지 정확하게 추적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코드는 아까 만든 코드가 아니라 전환 추적 관리 페이지, 우측 상단 도움말, 하단 전환 추적 가이드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이벤트 스크립트 문단이 나옵니다. 그중 잠재곡의 수집 항목을 누르면 잠재곡의 수집 코드를 알려줍니다. 이걸 복사해서 문의 완료 페이지에 심어두시면 전환까지 추적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방문은 했는데 신청은 안 했다 같은 행동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방금 만든 추적 코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광고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언제 얼마나 광고를 보여줄지 정하는 겁니다. 이름 먼저 작성하시고 타겟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타겟을 세분화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근에도 머신러닝 기반 최적화가 적용되기 때문에 알아서 학습해서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겟 설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기반 사업,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업종이면 지역 설정을 꼭 해야겠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미용실을 하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노출해봤자 올 확률은 낮으니까요. 반대로 DB 업종은 대부분 상담 가능 범위가 넓거나 전국 어디든 고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타겟을 세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령대 정도는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비력이 있는 연령대는 따로 있으니까요. 30대에서 50대는 창업 문의나 상담 전환율이 훨씬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일단은 일일 예산으로 진행하세요. 왜냐면 총 예산으로 설정했을 때 하루 만에 광고비가 다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하겠죠? 반대로 일일 예산으로 나눠서 운영하면 시간대별 성과나 소재별 전환율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테스트하고 분석한다 생각하시고 2만 원으로 먼저 시작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음 입찰 방식은 전환 캠페인의 경우 수동 입찰밖에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입찰가는 처음에는 200원으로 시작해서 광고비 소진량을 보고 점차 늘려가 주시면 됩니다. 일정은 넘어가고 상세 일정도 설정할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 문의를 받을 수 있는 9시에서 18시 사이에 광고를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체크 해제하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게재 방식은 일반 게재로 해주세요. 이것도 예산이랑 같은 이유인데 빠른 게재를 하면 광고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재입니다. 고객이 실제로 보게 되는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 유형과 동영상 유형이 있는데 이미지 유형을 추천드립니다. 동영상을 소재로 쓰면 누가 봐도 광고용이 티가 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브랜드 이름도 적어주시고 행동 유도 버튼을 보러 가기로 해주세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 URL까지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면 이 소재 설정을 매번 다시 하면 번거롭겠죠? 밑에 복제 버튼 눌러주면 세팅했던 소재가 복사가 됩니다. 굳이 번거롭게 두 번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재 세팅 전부 끝났으면 등록 눌러서 광고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리드폼으로 따라오고 계셨으면 리드폼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추가가 됩니다. 리드폼은 광고를 클릭했을 때 고객의 이름, 연락처, 관심 분야 등을 직접 적어놓는 신청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 페이지가 없어도 DB를 수집할 수 있어서 온라인 환경이 없는 업종도 쓸 수 있습니다. 리드폼 상세화면부터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화면을 보면서 쭉쭉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오면 동의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 보면 광고주는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책임도 진다 라는 문구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첫 항목에 쓴 이 문장을 아래 항목에다 복붙해서 사용합니다. 검수에도 문제없고 승인도 빠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오면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문항을 작성해야 하는데 항목은 3개에서 4개 이내로 구성하고 민감한 정보는 피해서 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빨리 받고 싶으시면 오전 일찍 했을 때가 비교적 승인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급하신 광고주분들은 미리 신청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렇게 리드폼까지 설정이 끝났으면 다시 소재 탭에서 방금 만든 리드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리드폼은 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광고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광고를 집행했으면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처음에는 전체 예산을 전환 늘리기 50%, 리드폼 50% 이렇게 반반 나눠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면서 대표님 업종과 상황에는 문의수가 중요한지 혹은 문의의 질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각 캠페인 성과에 따라 예산 비중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결국 소재입니다. 소재 하나당 2만 원씩 테스트하고 성과가 안 나오면 과감히 버리고 다음 소재를 테스트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터지는 소재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근 광고는 단순히 켜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 모드로 세팅하고 운영과 관리까지 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세팅 과정을 그대로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우리 업종엔 어떤 방식이 잘 맞는지 모르시겠다면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주세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레버리지의 김건우 대리였습니다.